뭘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요.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래요? 네. 예. 이거 전부터 궁금한데 어떤 작품입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뭐 거의 다 쓰죠. 네, 그 폰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이 폰을 해킹을 해서 이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좀 공포감. 약간 범죄 스릴러입니까? 범죄 스릴러 그쪽에. 근데 시원 씨가 악역이에요? 일단 제가 악역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 줄 알았어. 잃어버려서 찾아나갈 줄 오늘 알았어. 의상하고 옷이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제가 줍고서 이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톤이나 영화를 소개할 때 누가 봐도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역할일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예,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예. 근데 녹화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한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한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와서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없어요. 또 없대.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어떤 진짜 말투를? 있어요. 예. 연습생 때였거든요. 네.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주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좀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예.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시완 씨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오늘 연기 같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보죠. 뭔가 헛헛한 거예요. 그래. 공허함이 오고.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 되지.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네. 저 분량이. 네. 시환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아니 뭐 강의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아, 늦게 했어요. 그래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환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요즘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이게 누군가는 또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희가 한창. 예.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든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진짜. 어쨌든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거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카리스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있죠, 그게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이 새끼야.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여기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 고문 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말이 캐스팅 안 되고 되지. 나서. 네.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신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한 개다. 빼내주기로.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가 이제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나도 잘못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내 잘못한 거 다 알겠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독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환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씨.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어.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보고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아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뭐,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네.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환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미생 때는 진짜 치열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실제 대본보다 글이 더 많았어요. 글 더 빼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기가 제 프로 제가 나가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에 붙이고. 네. 조금 더 열어놓고 해볼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한번 써먹어 볼까? 라는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는 좀 덜어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감독님과 호흡하면서 좀 넣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연기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 또 했는지가 예,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이 예, 좀 느껴지네요. 네. 예. 그렇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나는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 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다.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요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아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 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의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 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건 안 먹는 그건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이거는 먹는 거예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확률이 좀 있는 그래도 거죠. 그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곧 한번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왜냐면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긴 철저해. 이게 이제 그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한번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아니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랑 색깔.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난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지금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서 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집 준호로 여심 잡고 물오는 연기력으로 완벽한 준호의 계절을 맞은 배우 우리 이준호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Hanging on every moment, I know it's true. I never get tired of what I feel for you. All it takes is one little taste and I'll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아 그래요. 오소매 붉은 끝동이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워낙 섭외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홍보 이슈가 없는데 이제 흔쾌히 좀 출연해줬어요. 네, 아니 제가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퀴즈 프로그램 좋아해요. 진짜. 퀴즈 맞추고 이러는 거 되게 재밌어. 아 그래서 그래요? 한번 진짜 빨리 나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회사에서도 뭐 혹시 컴백했을 때 하고 싶은 예능이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럼 유퀴즈 나가보고 싶다라고는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이제 지금 오늘에야 이렇게. 네. 네. 유퀴즈에서 보고 싶어요. 유퀴즈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 저기 오소매 이후에 요즘 소문이 자자해요. 업계의 소문이. 어떤 그러니까 모든 그 드라마 대본이 이제 준호 씨한테 일단 아, 일단 네. 요거 그러니까 대본 1순위 배우로 이제 차기작에 이어서 차차기작 이게 뭐 추측 기사가 쏟아질 정도인데 아, 예. 진짜 대본이 좀 많이 들어오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찾아주셔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읽고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검토할 대본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업계에 도는 소문이 그냥 거짓이 아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까요? 그냥 이 개수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뭐 혹시나 잘 몰라서. 제가 받아봤었던 대본은 100개 정도. 이게 근데 이게 말이 일단 그냥 말씀을 아니 그냥 그럴만해요. 솔직하게 그럴만해. 드리자면 업계 소문이 돌 정도면 그 정도 그러니까 아니 그 저 차기작은 정해졌습니까? 예, 차기작은 정해졌고요. 네. 이제 그거는 9월달에 이제 들어가는데 킹더랜드라는 로맨스 코미디물이에요. 아, 로맨스 코미디. 요거 유나 씨하고 같이. 네네네네. 임유나 씨랑. 네네네. 일단 그 집안에서의 호칭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가족끼리니까 좀 변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배우자를 좀 붙인다든가 뭐 스타를 붙인다든가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집에서요? 예. 이스타 뭐 이런 거 가끔 농담으로. 예. 뭐 이스타 이배우. 예. 이배우 식사하셔야지요. 진지 드시옵소서. 전화 진지 드시옵소서. 전화는 팬분들께서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냥 똑같으신데. 똑같으신데. 네, 그냥. 사실 그 인기의 척도라고 뭐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인기상이 그야말로 정말 많은 득표수를 올려야지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때 또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긴 해요. 이준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이준호님. 남자 최우수 연기상 오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님 축하드립니다. 이준호님은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뭐 받겠어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워낙 이제 다른 스타분들도 굉장분들이 계시니까.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제 받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기분이 너무 얼떨떨했고 상 하나를 또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상 하나 받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괜찮아요?
내가 봐줄까요? 혹시 이게 또 저 뭐, 이게 뭐 배우가 되신 이후로는 이거 뭐 구부림 하나도 이거 뭐, 야 이거 다르네. 우리가 보기엔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그럼요. 앞은 좀 꼬부라줘야 되고 뒤에는 이 디테일이 좀. 디테일 이게 좀 다르네.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어디 갔어요? 여기 지금 안 계세요? 없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아침 드시고 커피 한 잔 어디 근처에서 하실 시간이에요? 뭐 성수동 카페 골목이 유명하다고 해서 맞아요, 여기. 거기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촬영 보내놓고. 예, 저희들 여기다 내려놓고 본인들이 이제 다른 데 볼 일도 놀러 없고. 사실 일단 준호 씨 하면 우리 집 준호를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다시 이건 뭐 한번. 말 그대로 역주행으로 우리 집 준호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비 맞은 우리 집 준호, 콘서트 우리 집 준호 등등. 그중에 이제 빨간 셔츠 우리 집 준호 영상이 무려 676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15년에 발표한 노래죠. 네, 맞아요. 야, 근데 이게 2020년 군대 가 있을 때 복무 중에 이게 직캠 영상이 역주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영상 때문에 이폭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또 팬분들이 댓글도 화제였는데 이웃집엔 토토로 우리 집엔 이준호. 준호 대신 박진영이 군대 가라. 네, 저 그거 봤어요. 준호 대신 박진영이 군대 가라. 집에 가자며 또 나만 진심이었지. 예, 등등 이런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이게 한동안. 저도 진짜 몇 번 봤습니다만, 그럼요. 뭔가 그 무심한 듯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되게 멋지다, 뭐 내지는 이런 거 없는 듯한 그 무심함이 그 굉장히 좀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뭐 과하거나 이런 게 없이. 저는 그냥 원래 제 영상을 자주 보기는 해요. 그래요. 무대 영상을 자주 봐요. 왜냐면 컴백을 만약 한다면 감을 또 잃으면 안 돼. 바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안 잊으려고 계속 이렇게 보다가 저도 어느 순간 우리 집 준호를 그냥 봤는데 뭔가 뷰 수랑 댓글 수가 신기하게 좀 한국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갑자기 댓글이 많아지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들뜨면 또 안 되니까. 이러다가 또 지나가는 그냥 해프닝이겠지라고 왜냐면 내가 했어요. 지금 뭐 요거 한다고 지금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갑자기 뭐 복무 막 갑자기 막 해제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럴 수도 그래서 없고. 그게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이 좀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 사실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준호 씨가 야망 준호라고. 예전에 연기로 할리우드 오스카 칸까지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야망이 아니다, 꿈이다. 그랬고 저는 근데 진짜 그 헐리우드 뭐 오스카 칸은 근데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아기 때부터 꿨었던 꿈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꿨던 꿈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그래 응원한다. 아유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면 또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니까 일단 꿈을 크게 잡는 편. 근데 저는 이제 예전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스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이니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 야망 준호가 우리 꿈 준호가 이거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거 그냥 허투루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 있다니까. 그럼요, 진짜. 예, 물론 이건 그 누구도 몰라요. 예. 물론 무조건 간다는 아니지만 예. 정말 가고 싶다 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꿈에 최대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JYP를 갔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JYP가 한참 미국에 가 있었어. 제가 진영이 형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JYP 간 이유는 그때 형이 정말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번 미국 진출해보고 싶습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그때 꿈이었어요. 그 16살 때, 17살 때 꿈이었었는데 그럴 때라서 여기네. 저기다. 저기구나. 아니 이제 준호 씨가 올해로 벌써 연기 10년 차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됐나요? 그 내공이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10년의 필모가 이게 좀 만들어낸 거죠. 예. 다람쥐 지가
이게 이제 그 영화 감시자들을 시작으로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하지 않아! 드라마 김과장, 갑자기 네가 날 위하니까 지금 믿음이 안 생기잖아. 어? 내가 망가뜨릴 건 뻔히 아는데 상반이 거 뺏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덕이마, 최근에 이제 어둠의 난 붉은 너와 끝동까지 가족이 되고 싶어. 이게 필모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우리 준호 씨가 18년 전에 썼던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 나름대로 연기에 대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군요. 네, 제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를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학교가 사실 마을버스 타고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꽤 걸리네요, 집에서. 굳이 왜 50분 걸리는 저 멀리까지 가냐. 세운고등학교를. 그걸로 이제 부모님이랑 엄청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 지금 왜 거기 가려고 하냐. 그래서 아니, 연기가 하고 싶어서 가려는데 아버님께서 정확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끼가 있냐. 춤 노래를 내 앞에서 보여준 적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 걱정이 당시에는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고등학교였어요. 연극부로. 아, 세원고등학교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방법을 조금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뭐 특기자도 아니고 어디 뭐 방송에 나왔던 사람도 아니니까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 때문에 저렇게 글을 길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투페임으로 데뷔한 가수 준호 씨를 보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기자에 대한 꿈이 준호 씨가 이제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제 가수로 근데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가서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정도 연극부 생활을 하다가 그때 마침 SBS에서 이제 주최하고 JYP랑 이제 공동으로 하는 슈퍼스타 서바이벌이라는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명이 슈퍼스타 서바이벌이어서 노래, 춤, 연기 뭐 다 되는 그런 친구를 뽑는 다 대단하네.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서바이벌을 하고 1등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간 1등을 했구나. 네. 아,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했어요, 준호 씨. 그때 뭐 했어요? 진짜 춤, 노래, 연기 다 했어요. 뭐 첫 번째 미션 해가지고 뭐 지하철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막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이렇게 받아오는 방식이 뭐였냐면 뭐예요?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진. 심지어 그 본인의 사진.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라는 약간 그 지지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삑살이나 하고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다 줄 거야 불렀던 거 같아요. 아침 7시에 10시에 다 줄 거야. 자, 저를 지지하시나요? 그러면 사진 찍어주세요. 웃긴 게 사진을 날 찍어주시려고 그래. 아, 그게 아니고 본인 사진 찍어가야 된다고. 그치, 본인 지지자를 찍는 거네. 본인 사진 찍어준다. 그럼 지지자 한 명 잃는 거야. 노래, 춤 다 보고 지지자를 잃어.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또 딴 데 가갖고. 아니 그 이제 가수 데뷔까지 하셨는데도 또 뭔가 연기자의 꿈을 이 안에서 계속 키워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는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 계속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또 이제 그룹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잘 되고. 진짜 뭐 데뷔와 동시에. 데뷔와 동시에 대박이 났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어게인 어게인 뭐. 네. 뭐 연이어서 그냥. 올해 가수상은 2PM에게 돌아갔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뭐 대상도 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는 정말 멋진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은 또 이제 연기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했고
저는 그때는 뭐 딱히 뭐 회사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혼자 그냥 꿨던 꿈? 이게 사실 또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룹 멤버별로 이제 그 활동이 그렇죠, 또 이게 그렇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숙소 생활할 땐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활동할 때는 모르는데 또 누구는 뭐 이제 다 나가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숙소를 네. 지켜야 되니까. 아 그럼 제가 그 기분 잘 알죠. 숙소 많이 지켰죠.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예.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진짜 외롭기도 했었어요. 질투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거였죠. 나라는 사람은 언제쯤 사람들한테 온전히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알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혼자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퍼포먼스에서 아크로바틱이었고 아크로바틱을 열심히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하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병원 천장을 보면서 내가 한 말이 그거였어. 와, 쓸모가 없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근데도 수술을 당시에 못했어요. 바로 그룹 활동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냥 이 약물고 했죠. 진통제 먹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그 기회라는 게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오디션이 그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죽었다 깨도 가서 오디션 보겠다고 깁스하고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수액 맞아갖고 얼굴 엄청 띵띵 불어 있을 때 이러고 갔어요. 너무 절박했는데 이미 그 절박함은 여기서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감독님께서도 열의를 알아봐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를 주셨고 감시반 일이 뭔지 몰라? 그때 이후로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쩌긴요. 오늘이 뭔데? 나 배려하지 마. 그게도 기분 나빠. 난 너랑 하루라도 행복하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비가 아닌 저를 보시옵소서. 사니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준호 씨가 오소매 때는 이제 이산에 예민했던 새손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6kg를 감량을 하고 예. 그냥 사랑하는 사이 할 때는 부산의 원노을비에서 5개월간 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햇빛도 안 봤어요? 네, 좀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와 이게 온오프가 제가 확실히 이게 안 돼요. 슛 들어가면 바로 이게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모자란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평상시에도 이제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안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아직 좀 내가 바로 이렇게 온오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래도 5개월간 햇빛을 안 볼 정도로 진짜 그거는 강두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그지? 내가 지금 구걸하는 거 같냐 너는? 이 새끼. 이란 만큼 내 놓으라고 이 새끼야!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극 중에서 나중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거를 한번 간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흰 코털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매일마다 자면서 잘 때마다 땀을 진짜 한 바가지 흘리고 자고 그냥 너무 과몰입해서 계속 말라가고 막 헛구역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그거를 부산에서 5개월 동안 찍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게 차라리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맡겨진 캐릭터에 최대한 내가 이제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또 그런 연기가 또 나오는 거겠죠. 예. 우리 그 준호 씨가 21살 때 그 강심장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한 얘기가 요즘 회자가 되는데 사계절이 흘러가듯 각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나의 계절은 조금 늦게 올 뿐이라고 믿고 있다. 이게 21살에 한 얘기 치고는 이건 사실 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내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땐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계절 그러면 4계절이면 계절이 하나씩 지나가잖아. 그러면 계절이 왔다 또 지나가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그럼 나는 약간 그럼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가 되고 싶지? 이러면서 난 소나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어린 나이에 그냥 소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약간 왜냐면 사철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야,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이렇게 준호 씨에게 또 왔네요. 저는 준호 씨를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한 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녹화에 맞아요. 임하는 자세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빛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근데 그 당시도 준호 씨가 훨씬 조셉보다 아니 잠깐 얘기 듣다가 아니 짚을 건 좀 짚어야 돼서 제가 그때 스타라고 했습니까? 제가 스타라고 아니 했습니까? 조셉 미안한데 그냥 어떤 아니 근데 대중의 그 당시에도 준호가 훨씬 그 당시에도 아니, 준호 씨가 저보다 이거지만 아니, 대중의 시선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무인도 갔다 무인도 갔지. 저는 무인도 가서 양배추 형일 때. 맞아요. 귀가 길어 슬픈 여인 그림을 귀 떨어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럼요. 이거 그러네. 진짜 무인도에서 10년 전에. 진짜. 우리 조셉도 사실은 진짜 뭐 연예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고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진짜. 조셉은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좀 사랑받고 싶어요. 좀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싶고 솔직히 마음에 여신 공략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솔직하잖아요. 예. 지금 갑자기 막 집에 좀 밖에 많이 지금 많이 당황들 하셨을 밖에 것 나갔는데 같아요. 대포폰이 있었으면 좋겠어. 대포 카메라가 나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 대포폰은 불법이구나. 대포폰은 대포 카메라. 대포폰은 불법. 대포폰을 어떻게 만들어드려요? 그거 불법인데? 대포폰은 불법이고 뭐지 대포 카메라인가? 뭐 오빠 어디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조셉 대포폰 조셉 대포폰 갖고 싶어. 자 저희 이제 뭐 공통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알고리즘 잡았고요. 여심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세 배우 타이틀까지 잡은 준호 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제 멘탈을 그대로 잡고 가고 싶어요. 안 흔들리고 좀 안 힘들어하고 제가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널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기쁘지도 너무 슬프지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컨트롤이 되게 외로울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준호 씨를 보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본인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조금 약간 귀 기울이고 좀 솔직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땐 좀 화를 내세요. 그렇다고 뭐 매번 일상에 그냥 뭐야! 뭐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라 싫은 건 싫다고. 맞아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좀 스타일리스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이거 싫어. 딴 거 입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돼. 표현을 좀 해야 돼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맞아요. 그 나중에 그런 게 오해가 쌓여요. 그래서 그러느니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도 우리 감정에 조금은 솔직하자. 우리도 우리 감정에 귀를 기울이자. 네. 좋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네.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또 인사하는 거. 일단 왜냐면 저희가 오늘 그 K 특집으로 얘기했는데 K-팝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K-팝에 또 엑소가 빠질 수가 없고 없죠. 또 백현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중에 백현 씨가 저희 쪽에다가 직접적으로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애청자다. 제가 또 픽한.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히 챙겨본대요. 아, 진짜로요? 예. 자기님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요? 혜변 씨가. 예. 여기 다 자기더라고요. 여기 다 자기예요. 예, 예. 예. 우리 오늘 특집하고 또 잘 어울리겠다 네. 해서 우리 백현 씨하고 또 오늘 만나게 된 거죠. 네. 아니 이제 뭐 살짝 얘기를 좀 한다면 그 이 솔로 앨범이 이번에 또 굉장히 잘 됐어요. 이 캔디가, 예, 그죠? 네, 일단 지금 뭐 현재 좀 듣기로는 네. 좋은 스코어가 좀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백현이만의 이제 색깔을 많이 알리고 오랫동안 알리는 걸 목표로 둬야겠다 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네네.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죠. 네, 너무 좋죠. 예. 그룹 활동하다 이렇게 솔로 앨범 냈을 때 부담도 좀 굉장히 좀 대단하잖아요. 너무 많이 됐죠. 왜냐면은 네. 이제 무대에서 일단 기댈 친구들이 없고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막 장염도 오고 이제 멤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문자를 했었어요. 막 너네들이랑 같이 할 때가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서 막 멤버들 소중함도 알고 외로움 네네, 내지는 맞아요. 또 좀 약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는 좀 그런 네네네.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n분의 1을 좀 안 하는 거. 일단 그 얘기를 무시할 수 없죠. 그 얘기를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솔직하게 예, 그렇죠. 일단 그렇죠. 버는 족족 내가 네네네. 오롯이. 기사에 뭐 엑소가 뭐 얼마 벌었다라고 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또 자기야, 사실상 조세.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또 자기야, 사실상 조세. 솔직히 차 떼고 포 떼고 네. K-팝의 중심 엑소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연간 방문객이 1억 명에 달하는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 분수쇼에서 K-팝 가수 중에 최초로 엑소가 한국 노래, 마이클 잭슨, 위트니 휴스턴, 아델, 뭐 이게 굉장히 세계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거기에 이제 엑소가 당당히. 세계 3대 분수쇼로 꼽히는 두바이 분수쇼에 K-팝이 처음 등장하자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유명 팝이나 아랍 전통음악 일색이던 두바이 분수쇼 음악에 K-팝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럴 때 좀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제 자신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옆에 있는 멤버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게 되고 그게 뭔지 아시죠? 뭐 학창 시절에 조금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분수를 그게- 딱 봤을 때 그랬습니다. 있어. 네. 팬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네. 우리를 갑자기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해외 공연도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팬 여러분들의 어떤 이 반응도 이게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뭔가. 내용은 예. 똑같지만 미국, 뭐 유럽 그쪽은 같이 춤을 추는 그렇지. 약간 좀 객석에서도 좀 같이 좀 약간 좀 파티 개념의 느낌이 조금 많이 크더라고요. 약간 그 저 객석 반응 받을 게 막 그루브 타시고 그렇죠. 춤도 잘 추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간혹 가다가 그루브를 딱 보면은 이분은 나보다 춤 잘 추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계셔. 느낌이 막 예. 추시니까 예. 되게 그러면은 그 반응을 보면서도 막 저도 괜히 막 뭔지 아시죠? 뭔지 외국, 알죠. 외국 가면은 꼭 이제 혼자 생기잖아요. 막 이런 괜히 막 이런 제스처를 좀 저는 뭐 한다든가. 상관없어요. 막 막 이렇게 네네. 그렇게 바뀌고 이제 아시아권 이제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함성 소리가 크세요. 인이어를 찾아내요. 네. 인이어 안으로도 소리가 막 들어오잖아요. 소리가. 어떨까? 진짜 그런 이 함성 소리를 들으면 없던 힘도 진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3일 하고 또 다른 곳 이동해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도 약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신기한 건 이제 환호 소리를 듣고 그 처음에 첫 무대가 딱 열리는 순간에 뭔가 약간 슈퍼 히어로가 된 느낌처럼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아이돌 해보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본 적 있죠.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 해본 적 있죠. 맞다, 맞다. 막내가 한 명 들어왔어요. 엑소 후배예요, 막내예요. 여기. 저 예전에 그게 오픈되기 전에 같이 대기실에 있는데 저 구석에서 혼자 뭐 이거 하고 있길래 뭐 이거 하고 있길래 뭐지? 이거 뭐 하시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엑소나. 한바탕 진짜 이렇게 진짜 꿈을 꾼 것 같아.
그 무대에서의 그 진짜 그 무대 맛이라고 하죠. 그렇죠. 진짜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잘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다 진짜. 보니까. 네. 저 딱 한 번 경험해봤잖아요. 저희 그 언제요? H.O.T. 그 위아더 퓨처 했을 이거 때. 하 빠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하하 형도 빠지고 뭐 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와 근데 딱 둥둥둥 하면서 관객들이 막 보이는데 와 심장이 막 와 미치겠더라고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내가 제대로 한번 받아서 뿜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잘못 그걸 뿜지를 못하니까 하하 형은 빠지지 뒤에서 막 안무 틀리지 막 불에 놀라가지고 하고 있지. 그것도 경험을 많이 그러니까 해봐야 이것도 돼. 경험이에요. 이것도 경험이야.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우리? 지금 백현 씨? 9년 차. 야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네. 와, 10년을. 빠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돌아보면은 참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연습생 들어와서 너무 빨리 데뷔한 건 좋았지만 그만큼 준비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 자신은. 그렇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게 약간 공포로 조금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막 노래 실력에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내 주무기가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나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 진짜 막 새벽 연습도 하고 차에 탈 때마다 항상 노래 부르면서 발성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뒤에서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리더 수호 형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았고 다른 멤버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를 막 제가 힘들어하거나 막 그랬을 때 옆에 와서 우리 멤버들한테도 얘기하고 좀 이렇게 다 같이 풀자, 다 같이 놀러 나가자 막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희 멤버들 만난 거를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 너무 친구처럼 가족처럼 오랫동안 안 만나다 만나도 그냥 정말 친구처럼 장난치고 고민 있으면 따로 통화해서 고민 얘기하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청년들이 나눌 수 있는 뭐 앞으로의 얘기나 그런 걸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멤버들이랑 있었으면 오늘 더 재밌었을 거예요, 정말. 다들 너무나 이제 큰 꿈을 쫓아가고 뭐 계속 지금도 너무 쫓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시간을 돌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는 전 똑같이 산다고 할 것 같을 정도. 또 만약에 다시 살아도 아이돌로 살고 싶어요? 네, 그냥 이렇게. 백천 씨가 몇 살 때 시작을 했어요, 연습? 저는 연생 20살 때 들어갔어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네. 그거 좀 늦은 편이네. 네, 저는 이제 원래부터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좀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는데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이제 오디션 이제 입시를 보러 갔을 때 그때 캐스팅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때 그 부른 노래가 뭡니까 혹시 백현 씨? 그때 더레이 선배님의 청소였을 거예요. 청소. 어떤 노래인지 조금만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 잘 모르는데.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난 힘들죠. 청소. 잘한다. 단단하다. 백현이가 노래 확실히 참 잘하네. 다르네요. 야 이거 그리고 안 빼잖아. 어디 지금 어디야? 빼잖아. 어디 지금 어디야? 아니 안 빼잖아. 여기 뭐 노래 시키면 잠깐만 제가 지금 잠시만요. 혹시 반주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반주 있습니까? 반주 없어요? 그냥 해요? 물 좀 주세요. 잠깐만요. 그럼 거기까지 바로 하네. 바로 해. 근데 목소리가 약간 뭔가 좀 톤이 예전보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아이의 발성 자체를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서 그래요? 좀 많이 바꿨어요. 조금 더 이제 내구성을 조금 단련을 한 느낌인 거죠. 저는 또 오래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저도 원래 이렇게 중저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더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날티나는 목소리. 약간 날티나는 목소리가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고급스럽지 못하게. 제가 배움이 짧아서 약간
앵앵거린다라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정말 표현력이 부족해서. 와 근데 백현 씨도 지금 꾸준히 본인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지금도. 네네. 20살에 데뷔했으면 이제 백현 씨가 29. 29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내년이면 30이 네네네, 되고. 맞아요. 시간이 벌써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르다. 서른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기분일지 되게 궁금하고 옛날에는 막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굳이 뭔가 나를 어필해야 될 것 같고라는 압박감이 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을 좀 이제 즐기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진짜 백현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대할 때도 약간 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네, 많이 네. 좀 친구 같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제 그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뭐 잘 아는 것보다 팬분들과 너무 친구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너무 즐겁고 여유롭고 뭔가 계속 같이 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저 그때 13살이었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내가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대하면 이분들한테도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차려진 자리에서 이런 거 말고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더 좋아하지. 제가 근데 콘서트에서도 항상 인사할 때 왔어?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친구 같은 느낌이니까. 왔어? 근데 반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죄송합니다. 근데 왜 반말해요? 질러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그러니까 네. 지금 혹시 아이돌을 꿈꾸는 네. 이분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 아이돌은 특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어찌됐든 맞아요. 끊임없이 어떤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거 견딘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다들 정말 치열하게 살거든요. 아침, 저녁, 뭐 새벽 시간, 할 시간 없이 다 너무 노력하는 친구들이라서 되게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냥 계속 응원해주고 싶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는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히 잘 모르고 다른 타 가수 선배님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되겠구나. 팬분들도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게 좋아하구나. 뭔가 이런 착각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밝게 텐션 올려서 뭔가 이렇게 착한 모습만 보여야지 라는 이런 모습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백현 씨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주변만 의식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적당하게 본인이 감수할 맞아요. 수 있을 레벨 정도의 행동을 해라. 네네 맞아요. 저도 데뷔 초반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억직 텐션의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춤출 때도 좀 약간 그런 억지 텐션이 좀 있습니까? 뭐 얘기 좀 해요. 있었어. 지금 약간 이런 거 귀엽다. 아니었어요? 백현아 너 귀여워. 아니요. 이거 손 가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막 이제 뭐 팬분들이 딱 있다 싶으면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저 너무 힘들어요. 막 뭐 다녀오고 막 멀리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다 나오면은 오빠! 오빠! 괜히 막 뒷짐 괜히 뒷짐 이거 좋다. 공손해 보인다. 귀엽다. 네네.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귀엽네. 이거 좀 해야겠다. 요거. 괜히 막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고 처음에 옛날에는 막 예능 나가면 괜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디로 끼어들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잘 캐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잘 된다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다 가죠. 네 그러다 가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주에 더 좋은 뵙겠습니다. 네, 백현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면 좋았어. 뭐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만 가면 손이 아팠어요. 너무 쳐가지고. 예능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아프고 여기 다 아프고 손바닥이 너무 아팠어. 손바닥. 또 이제 저한테 갑자기 돌발 질문할까봐 박수 치면서 막 여유로운 척 하는데 진짜 등이랑 막 땀 다 흘리고 혹시나 여기 난리나. 여기 막 여기서 막 진짜
장맛비가 내려요. 장맛비가. 지금이야 뭐 어떤 질문도 네. 아 잠깐만요 그 질문은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요 그 질문은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은 아 잠깐만요 조금만 쉬어갈게요. 그건 나도 못하는 건데. 아 못하세요? 네,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못하지. 저도 못해요. 아이돌 이게 데뷔하기 전에 그런 것들 많이 교육해주죠. 무엇들을 해주나요? 좀 어떤 것들을? 일단 인사 잘해야 된다. 너네가 낼 수 있는 소리 지름의 끝판왕을 보여줘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쑥팬이야 이거 진짜 몸 부러질 정도로 처음에. 그리고 너네가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옆에 이제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이 모일 건데 정 모르겠으면 회사에 사람한테 물어봐라. 맞아요 진짜.